자, 일단 공간 도형 마지막 단원이 정사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정사형에서 0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 정사형이라는 거는 자, 똑바로 무언가를 쐈을 때, 무언가가 아니라 빛을 똑바로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라는 뜻에서부터 온 개념이시거든. 결국 그림자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빛을 쏘면은 바닥에 생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사라는 거는 똑바로 쏘다라는 뜻이고, 자, 단어 뜻만 생각하면 똑바로 쏘다인데, 그러면 수학에서 똑바로 쏘다는 거는 어떻게 똑바로 쏘다라는 거냐? 자, 이게 중요해. 자, 그냥 아무렇게나 똑바로 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자, 기준이 되는 평면이 있으면 그 평면에 수직한 빛을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정사형이시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도형이 있으면 이제 얘네들의 그림자를 볼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밑바닥에 수직한 빛을 이렇게 뿅 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얘는요, 요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그림자가 돼서 바닥에 생기실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그림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도형의 관점에서, 자, 바닥을 기준으로 빛을 똑바로 수직하게 쏜다는 거는요, 결국 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닥 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수직으로 내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직으로 내린 점들. 어떤 점을? 평면이든 축에다가 수직으로 내린 점들을 우리 수선의 발이라고 하시잖아. 맞아요? 자, 결국 정사형의 수학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 기준이 되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평면이라는 게 항상 바닥이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정사형을 어떤 기준이 되는 평면에다가 내리고 싶다, 그림자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항상 모든 점들을 그 평면 방향에다가 무엇을 해주시면 된다? 수선의 발의 형태로 내려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183쪽에 정사형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대놓고 뭐라고 돼 있어?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됐어요? 수선의 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쳐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도형들, 점, 선, 면, 그리고 입체 도형까지 얘네들을 어떤 평면에다가 그림자를 내린다는 거는 거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수선의 발의 형태로 이 평면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점은 점이 되실 거고요. 선은 마찬가지로 선이 될 건데, 자, 평면 그리고 입체 도형은, 자, 이게 입체 도형일지라도 그림자는 어디에 생기시는 거니까? 평면에 생기시는 거니까 그대로 평면 위로 떨어지면 그냥 면의 형태가 되실 거라고요. 됐어요? 평면과 입체 도형은 전부 다 정사형이 됐을 때, 그림자를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결국 입체 도형 위의 점들이 똑같은 그림자로 수선의 발로 떨어지는 점들이 생기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형태로 그림자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뭘 해야 되겠어? 실제 길이나 넓이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맞아요? 점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이 되시는 거니까 수선의 발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선분이라던가 평면 그리고 입체 도형이 평면에 그림자가 내려졌을 때 생기는 요 도형의 길이나 넓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 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정사형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성분을 기준으로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실 것인가? 자, 봐봐. 이게 이런 분필 모양의 선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 평면 바닥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그림자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결국 그림자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기냐? 요 지금 끝점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부터 요 점에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까지 평면이 있으면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 위에 모든 점들이 요 평면에 수선의 발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 생기는 그림자는 어때? 원래 선분을 기준으로 길이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내려갔을 때 선분의 길이가 분명히 원래 선분보다 달라지시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해 놓고 나니까 결국 정사형이 수선의 발이면 내가 요 그림자를 위로 올리든 요 선분을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게 되면 결국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실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맞아요? 결국 수선의 발이니까 요 수직인 점들을 따라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자, 우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 이동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결국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세타를 기준으로 원래 선분의 길이 L이 있으면 정사형의 길이는 뭐가 되시는 거야? L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되신다고요. 맞아요? 빗변분의 밑변 뭐요? 그래, 결국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실 거라는 거죠. 됐어요? 항상 정사형의 길이는 요 평면이랑 이루는 각 세타를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만큼이 곱해진,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건 결국 길이가 어떻게 되신다는 거야? 짧아지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얘가 빵도 결국 평면이랑 평행하지 않는 이상은 코사인 1이 되려면 빵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빵이 되지 않는 이상은, 평행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정사형의 길이는, 그림자의 길이는 원래 선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만큼 짧아지실 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일단 그 전에 183쪽에 보면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생각을 해봐. 내가 지난 시간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이야기하면서 뭐 했어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을 하려면 평면 위에 적어도 몇 개의 직선하고, 그래, 적어도 2개의 직선하고는 수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요거랑 수직한 직선은 하나 무조건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평면이랑 수직이라는 거는 직선, 평면 위에 모든 직선하고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개는 수직을 해야지 모든 직선하고 수직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 각이 나오실 수가 있죠. 생각을 해봐.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요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일 거예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똑바로 옆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면은 각의 크기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지실 수도 있다고요. 맞니? 너네가 딱 옆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요렇게 지금 요 바닥 평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각의 크기는 큰 각이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각이 나오실 수도 있단 말이야.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항상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내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됐어? 아무렇게나 각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각의 크기는 천차만별로 달라지실 거야.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각들 중에서 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항상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사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사형이 뭐야? 수선의 발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정사형의 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내는 각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너는 뭐만? 정사형의 길이는 항상 코사인 세타만큼 짧아지는구나. 결국 뭐야? 이것도 각을 찾아야 되는, 그죠?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실 거라는 거죠. 됐니? 넘어가봐.
정사형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겠죠. 선분이 있고 그 선분을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정사형을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결국 정사형의 길이는 항상 원래 선분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한 만큼 짧아지실 거다. 됐니? 자, 근데 그 밑에 정사형의 넓이에다가 별표 3개 좀 칠까? 이게 어려워서 별표 3개가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림자의 길이가 정사형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얼마만큼 줄어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야, 길이가 코사인 세타만큼 줄었어요. 그럼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치, 코사인 제곱 세타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넓이도, 자, 여기 봐봐. 녹색 박스를 보면 코사인 제곱이 곱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코사인 세타만큼만 곱해져 있어요. 맞아요? 뭔가 이상해. 길이는 코사인 세타만큼 줄었는데 넓이도 코사인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만큼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너네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결국 길이든 넓이든 정사형이라는 거는요 항상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소리냐?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자, 이것 봐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평면이 있어. 자, 밑바닥을 생각을 할게요. 밑에 책상,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자, 요거를, 자, 이 밑바닥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성을 하는 가로랑 세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잘 봐. 내가 얘를요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림자를 내린다고 생각을 할 때 이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길이가 어때요? 변해? 안 변하죠. 맞아요? 왜? 자, 지금 이 가로의 길이는요 밑면을 기준으로 어떤 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 평행한 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 정사형의 길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평면하고 직선이 평행하면 길이가 안 변하고 그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자, 넓이라는 거는 항상 두 축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시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가로는요 뭐다? 이 밑면, 내가 정사형을 내리고 싶은 평면에 평행한 선분이 되시다 보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세로의 길이를 잡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밑면하고 각이 생기신다고. 맞아요? 이거는 평행한데 이거는 각이 생기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넓이에다가 자, 무엇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냐?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넓이를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이나 넓이를요 두 축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정사형 문제에서 등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항상 정사형의 넓이는 자,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냐? 자, 결국 자, 요 평면이랑 밑바닥이랑 평행한 축은요 항상 어떤 축이야? 이 밑바닥하고 만나는 교선하고 평행한 축이에요. 맞아요? 이 교선을 기준으로 요 교선하고 평행한 축을 잡아서 선분의 길이를 잡잖아.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밑바닥하고 평행한 선분이 되실 거니까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신다고. 됐죠? 우리가 이면각에서도 이야기했던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기준으로 이 넓이를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을 기준으로 교선의 평행한 축 방향의 선분의 길이들은 길이가 변하지 않을 거고 교선의 수직한 축, 결국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교선의 수직한 선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코사인도 결국 교선의 수직한 축을 기준으로 찾을 거기 때문에 교선의 수직한 축의 길이만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결국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만들어내는 교선과 수직안축에 해당하는 길이만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줄어드실 거고, 고고랑 수직한 교선에는 평행한 요 선분의 길이들은 안 줄어들기 때문에 길이 곱하기 길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길이가 두 축 중에 하나만 변하는 상황이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넓이도 코사인 제곱이 아니라 얼마만큼 줄어드신다? 그냥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드신다. 됐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 요거 두 개, 세 개다가 잘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문제에서 대놓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도형 안에서 우리가 각이라던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그리고 이제는 정사형, 그림자를 찾을 때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 되는 표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정사형 기본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187쪽의 필수의 제 9번부터. 자,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AF에 이제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평면을 DHFB 대각선 방향으로 자른 평면 기준으로 정사형을 내렸으면 좋겠다. 시작부터 단순하지가 않아. 그리고 선분도 개판이고요. AF라는 선분, 요 면에 대각선을 어디 방향으로 그림자를 내리셔야 되냐? 요 지금 요렇게 자른 평면 방향으로 그림자를 내려주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을 정사형을 내린다 라고 하면 개념 자체는 모든 점들이 수선의 발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지만, 선분이기 때문에 뭐만 판단을 해주시면 이 선분의 양끝점이 어디로 떨어지는가만 판단을 해주셔도 아마 어렵지 않게 그림자를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이미 F라는 점은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릴 필요가 없어. 맞아요? 누구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야? A만 요 파란색 평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점을 요 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디로 떨어지는가, 그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디로 떨어지겠니?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얘를 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떨어지겠니? 그치. 뭐 다른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평면 위에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너네 책에는 D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지실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요 점은 여기 그대로, 그리고 요 점은 여기에 떨어지시면 요 노란 선분의 파란색 평면 위로의 정사형은 요런 선분이 되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해주시냐? 요 위에서 길이들을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도 되기는 할 거예요. 얘가 2면 얘는 2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가 되실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루트 6인가요? 정사형의 길이는 루트 6이다 하고 찾아주셔도 되는데, 자, 우리 입체도형 문제는요, 가능하면 기준이 되는 평면을 그냥 들고 오신 다음에 평면 도형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 위에서 지지고 볶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중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정사형이 생기시는 상황이면, 맞아요?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는 2루트 2이실 거니까 중점이면 루트 2, 똑같이 정사형의 길이는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입체도형 안에서 풀 수 있으면 풀지만 웬만하면 기준이 되는 평면별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평면도형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좋겠다. 됐죠? 정사형은 이런 느낌이야. 이상한 평면에 이상한 선분이다. 일단 선분은 뭐다? 양 끝점만 어디로 떨어지는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된다. 됐어요? 항상 정사형은 수선의 발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필수 예제 10번, 이번에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면 지름의 길이가 12인 원기둥을
밑면과 30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타원일 때 자, 타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원기둥이 있는데 자, 요 밑면하고 30도 각을 이루게끔 이렇게 평면으로 잘랐어. 자, 입체도형이 보기 불편하면 자, 원기둥 그냥 옆에서 봅시다.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요거랑 30도 각을 이루게끔 이렇게 잘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밑면은 원이지만 이 위쪽은 이제 삐뚤어진 원이 이런 식으로 단면으로 생기지 않겠어? 맞아요? 근데 자, 이거를 정사형의 관점에서 보면은 타원과 원이 있으면은요 누가 그림자고 누가 원래 넓이가 되시는 거야? 타원이? 그치, 정사형 입장에서는 원래 도형이 되시는 거야. 왜냐면 정사형이라는 건 수선의 발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요 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지금 이 타원이 되시지는 않거든. 그죠? 결국 내가 이 타원을 이 밑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만 뭐가 되시는 거야? 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얘를 원래 넓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정사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 공식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지. 결국 나는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신데 요 넓이가 여기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 거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제 얘는 코사인 30도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더 넓어지겠지. 지름이 12라 그랬으니까 66에 36파이를 기준으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넘겨서 거꾸로 잘려진 단면의 넓이를 찾아주실 수도 있겠다. 됐죠? 자, 정사형의 관점에서는 수선의 발이 정사형이시기 때문에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정사형의 넓이를 아는 상태에서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원기둥은 전부 다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진 선들이기 때문에 결국 타원을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면 원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됐죠? 자, 관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필세제 11번 별표. 자, 밑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자, 정사각 뿔이시겠지. 자, 이런 정사각 뿔이 있어요. 옆면 이등변 삼각형의 변의 길이, 밑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자, 바로 1번 ABC와 BCD는 바닥이고요. ABC의 정사형의 넓이다. 그러면 요 면을 어떻게 해주신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선분을 평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듯이 자, 이번에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시면 세 꼭지점을 보시면 자, 이미 BC는 바닥에 놓여있네. 누구만 내리면 되는 거야? A만 밑바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 거야. 근데 정사각뿔의 꼭지점은요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떨어지겠어? 그치, 딱 중간 대각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생기는 그림자는 요렇게 세 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형이 되시지 않을까? 그죠? 뭐처럼 보여? 자,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라고? 평면을 다시 그려보시라고. 자, 여기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결국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시기 때문에 그죠? 대각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죠? 그러면 그림자는 이렇게 생길 거고 자, 요 변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4루트 2, 2루트 2에서 결국 요 넓이는 4가 되실 거예요. 됐어요? 정사형의 넓이는 4라는 거지. 뭐야? 구하고 나니까 얘는요 코사인 세타도 없이 그냥 넓이를 구해버렸네. 그죠? 자,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굳이 코사인 세타를 쓰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주실 수도 있느냐? 자, 이 넓이 알아버렸네.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6, 6에 4야. 그러면 얘는 2고요. 얘는 얼마야? 36에 4니까 32, 2시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였던 거야? 4루트 2였던 거야. 아니, 쳐다봐. 8루트 2죠. 그치? 8루트 2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넓이는 8루트이고 정사형의 넓이는 4가 됐어. 자, 이거는 코사인 세타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로 구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주실 수도 있겠다?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실 수도 있겠네.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을 때 항상 교선을 찾아가지고 그 교선에 수직한 직선을 그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정사형의 넓이를 코사인 세타 없이 바로 구해주실 수가 있으면 거꾸로 이 원래 넓이랑 정사형의 넓이를 가지고 무엇을 찾아줄 수도 있겠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줄 수도 있겠다. 거기 필수 이제 11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공간도형 단원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의대로 가면 교선을 기준으로 수직한 직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무엇을 이용하면 정사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넓이를 통해서 찾아주실 수도 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치, 밑에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 찾아주시면 되죠. 결국 S'이라는 거는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넓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원래 넓이분의 정사형의 넓이의 느낌으로도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이러면 교선도 필요 없고 수직한 직선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야. 뭐야? 8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2분의 1 하면은 4분의 루트 2가 되실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정사면체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면각 배우면서 정사면체의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 맞아요? 그때는 교선을 기준으로 수직한 선을, 정삼각형이니까 수직한 선 긋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다 해가지고, 자, 이 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그치,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자, 이거를 정사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자, 마찬가지로 요면하고 밑바닥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이 두 점은 교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그림자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면 정확히 요런 삼각형이 되신다고. 맞아요? 넓이가 정확히 정삼각형 넓이에 몇 분의 1이 돼? 그래, 무게중심이니까 딱 3분의 1이 되시지 않아? 그죠? 자, 원래 넓이 정삼각형, 정사형의 넓이는 3분의 1. 넓이 구할 필요도 없이 코사인 세타는 정사형을 이용해서도 3분의 1이라는 점을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다. 만약에 정사형을 구하는 게 쉽다? 그러면 교선을 찾는 것보다 정사형이 훨씬 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기 쉬울 거였기 때문에. 됐어요? 내가 정사형의 넓이를 코사인 세타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시면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정사형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도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정사형하고 관련된 내용은 끝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정사형하고 관련해서 할 얘기가 무진장 많아. 뭐 다른 단원도 그렇지만 정사형은요, 워낙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요, 정사형에서 몇 가지 좀 더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것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190쪽의 연습 문제 168번하고 관련해서 거기 168번에다가 빛을 비스듬하게 비추었을 때 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표현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빛을 똑바로 쐈을 때를 정사형이라고 하면 빛을 비스듬하게 비췄을 때를 사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스듬할 사자를 써가지고 사사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빛을 비스듬하게 비추었을 때에도 결국 누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사형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168번처럼 밑바닥이랑 60도 각을 이루게끔 빛을 비추시게 되면 생기는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정사형이 아니시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빛을 비스듬하게 비추게 되면 항상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 자, 정사형은 뭐야? 평면과 빛이 수직해야 돼요. 수선의 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항상 내가 빛을 바꿀 수 없으면 평면을 바꿔버리시자고요. 자, 밑바닥을 기준으로 에드 벌룬이 구 모양으로 있는데 여기에 60도 각으로 빛을 비춰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기실 건데, 이 그림자를 내가 바로 한 방에 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다가 항상 무엇을 잡아주셔야 되냐? 이렇게 빛하고 수직한 평면 하나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자, 일단 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둥글둥글한 입체 도형이시기 때문에 사실 구는요, 어느 방향으로 빛을 비춰도 정사형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냐? 구, 뿅. 어떤 그림자가 생기실 거야? 어느 방향으로 쏴도 삐뚤어짐 없이 원이라는 그림자가 생기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요 원을 기준으로 요 타원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내가 이 빛하고 수직한 평면을 잡아서 원과 타원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얘는 정확히 누구랑 똑같은 문제가 되시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원기둥을 사선 방향으로 자른 필수의 제 10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신다고. 맞아요? 자, 타원을 기준으로 원을 기준으로, 자, 누가 원래 도형이고 누가 그림자가 되시는 거예요? 수직한 방향을 생각을 하면 얘가 원래도요, 얘가 그림자가 되시는 거잖아. 그죠? 요 부분만 똑 떼가지고 똑바로 세워봐. 그러면 원기둥을 사선 방향으로 자른 그림이 되신다고.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빛과 바닥이 이루는 각 60도는요 결국 요렇게 수직한 평면을 잡았을 때, 자, 여기가 수직이시기 때문에 결국 밑바닥과 내가 잡은 평면은 항상 요 빛하고 바닥이 이루는 각의 90도 마이너스 세타만큼으로 변하실 거예요. 됐어요? 빛이 바닥하고 60도 각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바닥과 요 평면 사이의 각은 30도가 되실 거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요 넓이를 S, 요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하면 다시 S 프라임은 S 곱하기 코사인 30도, 뭐야 정확히 필수의 제 10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됐죠? 빛을 비스듬하게 비추게 되면은 우리가 한 방의 그림자의 넓이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시라고? 수직한 평면을 잡아주시라고 했어요. 밑바닥이 수직하지 않으면 내가 이 빛하고 수직한 평면을 잡아서 두 단계에 걸쳐서 넓이를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일단 요 내가 잡은 평면에 생기는 그림자가 어떤 모양인가, 그리고 얘랑 어떤 관계인가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이거는 항상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를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느낌으로. 됐어요? 원래 도형도 이 평면에, 얘도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림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잘 좀 기억을 해주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분의 길이랑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입체 도형 얘는 9라고 해도요. 9는 어차피 수직한 방향으로 빛을 쏘든 비스듬하게 쏘든 항상 그림자는 원으로 생기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입체 도형을 내가 그림자를 내리게 되면 어떤 그림자가 생기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문제가 아니라 가볍게 한번 쭉 훑어드릴 테니까 이게 그냥 단순 각기둥이나 각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자를 따져주기가 힘들고 보통 우리가 입체 도형은 회전체를 기준으로 정사형의 넓이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일단 9는 어때? 어느 방향으로 에드벌룬 문제에서 수직한 방향의 정사형은 항상 원이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9는 그냥 어느 방향으로 빛을 쏴도 그림자가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반구라던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따져주실 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구. 자, 내가 이 반구를요, 자, 그냥 요렇게, 요 바닥에다가 요렇게 수직하게 빛을 쏜다고 하면은, 요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결국 얘는 9랑 마찬가지로 원이 되실 건데, 내가 이 반구를요, 이런 식으로 기울여 버리게 되면은, 이제 얘는요, 요 바닥에 그림자가 생길 때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림자가 생기실 거라고요. 생각을 해봐. 이 방구를요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칠판 방향으로 빛을 쏜다고 하면은 결국 원래 9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시냐, 지금 내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은 지름을 기준으로, 이 지름은 어떤 지름이냐, 칠판하고 생기는 교선이시거든요. 여기 정사형은 항상 교선의 평행한 축하고 수직한 축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지름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지름을 기준으로 위쪽은 어떻게 돼? 9처럼 생긴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보여요. 너네가 지금 정면 방향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정확히 칠판에 내린 정사형이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 둘이를 비교하면은 지름 기준으로 위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9처럼 보여. 위에서 보면은 맨들맨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지름 아래쪽 부분은 어때요? 원래 있어야 되는 9가 없고 잘려져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지름 아래쪽 부분은 뭐처럼 보이시게 되냐? 결국 원판을 이렇게 기울여 놓은 것처럼 보이시게 된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원판을 기울인 것처럼. 그래서 윗부분은 둥글둥글 9처럼 보이는데 아랫부분은 9가 잘려나가고 9처럼 안 보이고 원판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반구 같은 경우에는요, 기울여서 이렇게 빛을 쏘시게 되면은, 이렇게 봐도요, 지금 얘가 만약에 원래 완전한 9였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빛이 이쪽은 이쪽에 접하게끔 이렇게 뚝 떨어져. 맞아요? 9인 부분하고 만나고 있다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원래 9였으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어야 되는 애가 이쪽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끝점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떨어지고 있다고요. 됐어요? 이 9 부분하고 원 부분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뭐냐? 요 지금 교선의 평행한 지름이 되실 거라고요. 내가 이거를 정확히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은 지름은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 되실 거잖아. 그러면 요 축을 기준으로 이쪽 절반은 9의 정사형인 원처럼 보이시고, 이쪽 절반은 원의 정사형인 타원처럼 보이실 거라는 거야. 됐어요? 반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으면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림자를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됐어?
됐죠? 자, 다시 잘 보세요. 그죠? 이쪽은 둥글둥글 구처럼 보이고 이쪽은 사실 내가 이거를 똑대도 똑같이 그냥 원판처럼 보일 거라고요. 자, 원판은 이렇게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찌그러진 원이 되실 거잖아. 그죠? 이 축은 그대로 가는데 이 축은 줄어드는 타원처럼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반구는 반반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라. 전체가 다 구처럼 보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죠?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원기둥도요. 자,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만약에 원기둥을 이렇게 똑바로 평면에 수직하게 세워놓게 되면은 얘는 그냥 뭐처럼 보이는 거야? 원처럼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뭐처럼 보일까? 직사각형처럼 보이시죠? 우리 맨날 원기둥 아까 지웠네.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그려가지고 문제들 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원기둥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름 두 개를 잡아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결국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잡은 이 지름을 기준으로요. 자, 이쪽은 지금 원처럼 보이지 않니? 맞아요? 이쪽은 원판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 부분 지금 원처럼 보이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묻혀가지고 요 선, 요 지름, 요 선, 요 지름에서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실 거야.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원이고 이렇게 놓으면 직사각형인데 비스듬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구 때처럼 지름을 잡아서 지름을 기준으로 가운데는 직사각형, 바깥쪽에는 원이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드는 타원의 형태로 정사형이 보이실 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입체도형을 못 그리기 때문에 원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 요점, 윗면의 중심 결국 내가 아까 손가락으로 잡은 요 지름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뭐처럼 보이실 거냐?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원처럼 보이실 거라고요. 됐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이쪽 부분은 둥글스름한 원판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진 타원의 형태로 보이실 거고 이 가운데 부분은 위에 전부 다 묻혀가지고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실 거다. 됐어요? 이 부분은 원의 정사형인 타원의 형태로 보이실 거고 이 부분은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됐죠? 결국 원하고 관련된 반구나 원기둥, 원판을 가지고 있는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됐어요? 지금 당장 여기 연습 문제에도 반구나 원기둥하고 관련된 정사형 문제는 없어. 근데 이 문제들을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회전체랑 관련된 반구, 구, 원기둥하고 관련된 입체도형의 정사형 관련 문제는 분명히 한 번쯤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땡큐겠지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수직한 빛을 비췄을 때 결국 정사형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냐? 내가 이 바닥 방향으로 똑바로 쳐다봤을 때 보이는 그림의 형태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야. 이게 선분이나 그냥 평면도형 같은 경우에는 각만 찾아서 바로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평면도형, 삼각형, 사각형은 꼭지점만 수선의 발을 내려도 되는데 이런 식의 입체도형은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도형의 정사형은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냐? 최대한 내가 그 평면 방향으로 똑바로 쳐다봤을 때 어떤 그림으로 보이는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죠? 요거를 기억을 하면서 정사형 부분 문제를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 입체도형은 나도 힘들어요, 사실. 이게 입체도형 자체를
책에다가 그려놓고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장난감까지 사가지고 너네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정리를 막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책에 그려져 있는 입체 도형을 제대로 보려면 결국은 진짜 입체 도형을 가지고 한번 보는 연습을 하시기는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책에 있는 그림을 봐야지 이게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게 보이지, 그냥 책에 있는 채로 입체 도형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정육면체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안 보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은 나도 힘들고 너네도 힘들어. 계속해서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됐죠? 말했잖아. 이 입체 도형은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우리가 거의 한 4, 5년 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자주 보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